네, 반갑습니다. 로얄아이비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브라이언입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이제 겨울방학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뭐 지금 대학을 지원해가지고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11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지금 이제 아이비 Year 1에 들어가서 막 한 달 반, 두 달 정도 학기를 보낸 Year 1 학생들과 그리고 이제 Year 2로 이제 넘어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막바지 마무리를 하고 있는 Year 2 AA Higher Level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 문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평가를 조금 늦었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섣불리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가 모르고 개정 이후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가 됐었던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샘플이 거의 없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은 5월달 시험이랑 그 다음에 스페시면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지 좀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페이퍼 1에 대해서 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마다 차이가 있긴 해왔죠. 연도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쉬운 부분은 정말 쉽고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진, 그러니까 그 강약의 구분이 확실해진 페이퍼 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늘 그래왔듯이 전반에 걸쳐서 이제 개념을 네가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뭐 함수 이론부터 수열, 그 다음에 뭐 벡터, 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존에 개정 이전에 우리가 옵션 칼큘러스라고 얘기해서 지금부터는 그냥 퍼더 칼큘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은 사실은 P1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문제나 이 퍼더 칼큘러스라고 하는 문제가 P1에 침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출제된 양상을 보면 맥클러린 시리즈까지 같이 출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너가 AA 하이어 레벨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한 이상 미분이나 적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잔계산적인 부분은 당연히 안다라고 이제부터는 전제를 할 거고, P1에서부터 너가 정말로 심도 있는 공부를 해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의도가 굉장히 좀 엿보이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면 페이퍼 2랑 3는 공통된 특징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공부? 그걸 떠나서 너 further calculus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니를 제대로 한번 파고드는 시험지들이었다, 시험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보게 되면 물론 문항별로 따지게 됐을 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배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확률 분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국에는 캘큘러스라고 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문장이 사실상 절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뭐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매스 하이어 레벨을 계승한 과정이 이제 AA 하이어 레벨인 거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미적분이라고 하는 섹션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어떤 고전적인 주제들은 여전히 문제를 출제하는 데 활용이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출제한 방식,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전에 어떤 묻고 답하는 기계적인 P2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밀도 있는 관찰이나 심사숙고해서 풀이 과정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랑만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됐을 때, 뭐 재작년이 되겠죠. 재작년 5월 시험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상 미적분과 관련된 점수 비중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페이퍼 1, 2, 3 전체에 걸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퍼더 캘큘러스를 그냥 옵션의 성격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AA 하이어 레벨의 어떤 성적 편차를 가르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이나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출판되어 있는 많은 교재들이 이런 퍼더 캘큘러스 부분을 기출문제를 대비하기에 만족스러울 만큼 구성이 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사실상 두 가지를 이용해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매스 하이어 레벨, 그러니까 개정 이전 교과서들 중에 보시면 옵션 칼큘러스라는 교재가 따로 항상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 교재 안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기본 개념들을 우리가 정확히 인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에는 문항 길이가 좀 더 짧았고요.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경향이 짙기는 했으나 그 문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P3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내용들, 숙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한 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개정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나가는 방식이 훨씬 더 이 Further Calculus 파트를 제대로 정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큘러스가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적분 문항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질적 향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어려워졌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범위한 단원에서 여러 개로 이제 짱돌이 막 튀어나오는 이런 구성들보다는 오히려 미적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한다면 상당한 영역에서 좀 수월하게 풀이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경향인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캘큘러스라고 하는 데에서 어떤 점수 비중이 늘어난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Further Calculus를 아우르면서 점수 비중이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제대로 Further Calculus까지 공부를 해 주셔야지만 파이널에 가서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저 윈터 브레이크라고 지금 제목에 적어놨는데 한 단어가 보이죠? Year 1 Differential Calculus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결국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는 시험은 이 캘큘러스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데, 그 디퍼런셜 캘큘러스를 처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 언제냐? 바로 이번 겨울방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윈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하이어 레벨을 선택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수학을 조금 일정 부분 선행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까 나 미적분을 공부해봤다, 미분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미분 적분 자체는 두렵지가 않다, 그냥 Further Calculus만 좀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상당수의 학생들이 좀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Further Calculus까지 좀 차근차근 제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좀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말 암기를 통해서 미적분을 어떻게 넘기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되고 멸망행 티켓을 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 여러분들이 미분이라고 하는 과목을 처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첫걸음을 좀 잘 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객관적으로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게 호흡이 길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짧게 끊어서 공부하는 단어는 본인이 처음에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얼추 빨리 끝나고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뒷부분도 좀 지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마음 자체는 좀 홀가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 호흡이에요. 여기에 그냥 파란색 단어로 딱 끝내놓고 나가는 Differential Calculus나 Integral Calculus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저 개념만도 공부하는데 몇 시간이 우리가 소요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고, 이 다른 색깔 글씨로 써놓은 부분들은 이제 응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 파트들을 전부 다 차근차근 블럭들을 쌓아 나가야만 우리가 미분과 적분이라고 하는 거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죠. 또 뒤에 가면 Further Calculus라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상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한 학기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차근차근히 걸음을 밟아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Year 2 같은 경우에는 리비전이라고 적어 놨어요. 사실은 Year 2는 겨울 특강 수업을 들으라고 권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고 학부모님도 아시고 저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들 때문에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이 시기에 학원 수업을 듣는 거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고요. 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파이널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복습의 필요성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겨울방학이 뭐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 기간 동안 또 공부를 손을 놓고 있다 보면 이 부분들이 좀 감을 잃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때 어떤 단원별로 무엇이 주제이고 그 주제별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그 유형을 검토하는 방식의 복습이 좀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복습이라고 하는 걸 할 때 보통 어떻게들 생각을 하냐면 손에 이제 닥치는 대로 문제를 푸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그럼 1단원 했으니까 2단원, 2단원 했으니까 3단원 이렇게 탁탁탁 우당탕탕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어떤 복습의 효과를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유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를 문제가 어떻게 생긴 게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어떻게 풀더라 라고 하는 거를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한 단원을 이야기할 때 그 단원의 제목이 있고 그 제목이 주제를 담고 있죠. 그 주제에서 파생되는 유형이나 공식들이 있을 겁니다. 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라던가 교과서 문제들을 보면 배열된 순서들이 실제로 그러한 원리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묶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풀 때 이제 exercise 몇 점 몇 이렇게 해서 끊어져 있는 것들이 출판사 혹은 그 교재를 집필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원리를 기준으로 묶어 놓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형별로 어떠한 원리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복습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Year 1 친구들이 처음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리스팅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복습도 하고 처음에 블럭을 쌓아나가는 걸 좀 체계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스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지금 여기가 이제 강남인데 강남에서 부산까지 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비게이션을 찍겠죠. 운전을 해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내비게이션을 처음에 찍으면 지금 제 위치를 기준으로 당장 500m 앞에서 우회전을 해라, 그 다음에 400m 앞에서 좌회전을 해라, 이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찍으면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전체 경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략 큰 줄기로는 무슨 고속도로를 타고 대충 어디쯤 봐서 그래서 어디에 도착한다, 전체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라는 걸 보여주고 나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에도 당장 이걸 미분해서 뭐가 되고 저걸 적분하면 뭐가 되고 이 계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거에 너무 목을 매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길을 다시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내용들 중요하죠. 어디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제한 속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유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처음에 출발해서 도착을 할 때까지 어디로 내가 대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고 나서 가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그 길을 찾아갈 때 보다 빠르게 캐치를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좌회전, 우회전에 너무 목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전체라고 하는 거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차라고 하는 거, 리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미적분에 어떠한 요소들이 들어있었는지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엔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큰 틀을 먼저 잡고 나서 디테일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씩 한번 볼게요. 미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혹시 2월 2 학생들이 보고 있다 혹은 미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에서부터 체크리스트처럼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어떠한 내용들을 자기가 저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 각각의 한 줄 한 줄에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뭔지를 짚어낼 수 있는지. 만약에 봤는데 저게 뭐? 나한테 떠오르는 게 없는데? 라고 한다면 뭔가 공부가 잘못되어 있고 그 부분이 분명히 펑크가 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수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선은 위쪽까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 이제 응용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적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분이라고 하는 게 한 종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성격이 다른 게 한데 합쳐지는 게 사실 이제 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데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죠. 자, 일단 뭐냐면 인테그레이션의 첫 번째 파트는 antiderivative,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름에서 보이듯이 뭐에서 넘어오는 거냐면 이 derivative, 미분이라고 하는 거의 역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만큼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mensuration by parts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미분의 역과정인 거고 아래 거는 면적을 구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밝혀지게 되는 거냐면 이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사실상 똔똔이더라, 비슷하더라, 관계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서 얘도 나중에 이제 indefinite integration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고, 그래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됐다? integration이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 제가 이야기했던 거 안에 굉장히 수많은 내용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숨겨져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해 가야 까먹지 않고 완전히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는 공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베이스가 없이 계속해서 쌓아나가다 보면 한순간에 좀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훌륭한 교재들도 많고 문제집도 많기는 한데 뭐 아이비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지도 않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야기한 어떤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와 그게 적용되는 문제와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좀 한계가 느껴졌어요. 물론 그래서 기존에도 교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막 자체 편집을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짜집기 교재죠. 그렇게 많이들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작업이었죠. 문항 분류까지도 막 시간이 엄청 걸렸지만 이게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수업을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수업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공부하면서 좀 되돌아볼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해서 이 붓캠프라고 하는 교재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아직도 편집을 하다가 지금 온 상황인데, 여기 제가 자신있게 적었죠. IBMS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단언컨대 아마 가장 이제 제 수업과 최적화되어 있는, 뭐 최고의 교재라고 얘기하긴 뭐하니까 제 수업을 들을 때 이만한 교재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유형의 문제와 개념과 공식과 증명들을 다 한데 적어놨어요. 뭐 그렇다고 양이 많지도 않아요. 뭐 장황하게 쓸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Year 2가 됐을 때 복습을 하는 과정에서도 체크리스트처럼 쓸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뭐 문항 분류부터 개념 설명까지 한 군데에 다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줄글로 설명을 쓰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내용,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직전에 보고 들어가는 내용, 이런 것들 정리해놨고, 뭐 example부터 패스 페이퍼 유사 문제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둔 교재로 Year 1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Year 2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 특강이 끝나고 아마 2월부터 작년처럼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뭐 그때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Year 2 파트를 위해서 이제 정리했던 개념들이 똑같이 소개는 될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성격들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irreversible이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그런 것 같아요. 뭐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처음 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순간이 진짜 중요하죠. 뭐 자기에게 다가오는 첫 인상이기도 하고, 본인이 그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이제 뒤의 흐름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인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셨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다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 Year 1에서 지금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 시기에 뭔가를 잘못 공부하게 되면 너무나 본인들의 남은 기간들이 이제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미적분을 끌어안고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좀 정말 이 되돌릴 수 없는 시기에 좋은 선택을 통해서 저와 함께 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미적분의 첫걸음을 좀 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